차라리 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시대에 큰 결심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가 예비 남편의 비밀을 알고 충격을 받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모든 여성의 꿈일 텐데요. 저 역시 그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꾸미는 상상을 하면서 행복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건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저의 모든 일상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예비 신랑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그는 성실하고 다정했죠.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커피를 들고 있던 제가 넘어질 뻔했을 때 저를 잡아준 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고 퇴근 시간이 맞으면 지하철역까지 동행하게 되었죠. 야근이 잦은 회사 생활에서 그는 저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려주곤 했어요. 때로는 제가 미처 먹지 못한 저녁을 사들고 와서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죠.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자주 만나며 결혼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결혼 준비도 세세하게 도와주셨죠. 시어머님이 될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로해서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실수로 예비 신랑의 핸드폰을 집었어요. 그가 저녁을 준비한다며 주방에 있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려고 했죠. 하필 그때 온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은영이었어요.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자. 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본 순간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수상한 정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말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던 날들. 늦은 밤 걸려온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가 서곤거리던 모습. 그땐 왜 이런 징조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그동안의 대화 내용이 보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만 기다려줘. 결혼식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이혼하면 돼. 우리 계획대로만 하자. 조금만 참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인사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가끔은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사랑이란 감정이 제 눈을 가렸던 걸까요? 작년 여름 우리가 1주년을 맞이했을 때였어요. 특별한 날이라 제가 미리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는데 당일 오후에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혔다며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강남의 한 술집에서 그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는 회의 끝나고 부장님이 붙잡아서 억지로 술자리를 가진 거야? 미안해했어요. 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금방 마음이 풀렸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올해 초 그의 책상 서랍에서 웨딩링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프로포즈 준비를 하나 싶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반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물어보니 아직 때가 아니라서 환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반지는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출장이 잦아진 것도 수상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출장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그렇다고 했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그의 가방에서 한 번은 여성용 머리끈을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에서 본 동생 선물을 사뒀다 며 둘러댔죠. 전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면 자주 화면을 가리거나 제가 다가가면 서둘러 카톡방을 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업무용 카톡방이라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연인 사이의 휴대폰은 오픈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저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 직감을 무시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네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그동안의 대화 내용이 보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만 기다려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년 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우리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프로포즈.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그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커피를 놓고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였어. 미안해.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말들. 사실 은영이랑은 7년째야. 잠시 헤어졌다가 내가 생기고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결혼이 필요했거든.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담담했죠. 결혼식은 식장 예약금 낭비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너도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잖아. 6개월만 버티면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러려고 불렀어? 울면서 하소연하게. 어차피 너도 내가 은영이 있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냐? 그 순간 커피잔을 쥐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빠졌어요. 테이블 위로 커피가 쏟아졌지만 그는 자리를 피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난 갈게. 변호사 연락처 보내줄 테니까 위약금 문제는 그쪽이랑 얘기해.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카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쏟아진 커피가 테이블 끝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7년이라고? 그럼 나는 그저 승진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야.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식장도 예약했고 드레스도 골랐고 신혼집 계약금도 걸었는데 그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했던 걸까요? 6개월이라니.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저와는 부부 행세를 하자고요. 화장실로 뛰어가 거울을 보니 무너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메이크업이 다 번진 얼굴로 울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런 내가 바보처럼 보였나? 그래서 날 이용하기 쉬웠나?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화장실 칸으로 뛰어들어가 구토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선 그의 말이 멈추지 않았어요. 체면이라고? 나이라고? 누구 체면을 위해서? 누구 인생을 위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의 어머님이었죠. 딸, 내일 웨딩숍 가기로 했잖아. 보고 싶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주머니에서 웨딩 청첩장 견본이 나왔어요. 서로 사랑하며 이런 문구들이 적힌 청첩장을 보니 비웃음이 나왔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청첩장을 찢어버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젊은 연인을 보았어요. 달달하게 찍는 셀카를 보며 문득 생각했죠. 저 여자도 혹시 나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제는 다른 연인들을 볼 때마다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나 봐요.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동안 모아둔 웨딩 준비 자료들, 함께 찍은 사진들, 커플링, 이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니. 진정한 사랑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는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타인의 거짓말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에 모든 걸 덮어두고 계신 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틀을 깨고 자신을 지키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큰 파도를 맞닥뜨려 보세요. 용기 내고 부딪히는 자에게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